어떻게 우리 국회가 빚을 지면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소위 심사 일방적 중단 선언은 짜여진 각본이고 의도된 타해입니다.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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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순서 정치 와호 장룡 시간입니다. 정기국회 막바지인데도 국회 예산안 심사는 멈춰섰습니다. 원내 제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에 머무른 채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수, 정치 고수이시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꼬인 전국들 어떻게 풀면 좋을지 분석과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되게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뵙는 겁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으로 우리 성행하고 방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종종 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치 구단 박지원. 지금 뭐 고유명사처럼 앞에 붙은 수식어가 됐습니다. 이 삼김시대 이후에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이 별칭이 앞에 붙는 거는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마음에 드십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네. 거의 비슷한 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좋죠. 알겠습니다. 계속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현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사가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당하고 미래당은 예산심사 거부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도된 각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얘기가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둘 다 맞아요. 지금까지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곳이고 네. 또 뭐 언제까지 기일 정해놨으면 금년 날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됩니다. 네. 근데 둘 다 일리는 있습니까? 둘 다 일리가 있죠.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뭐 12월 2일인가요? 그러니까 나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늑장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이걸 예산안 처리하고 좀 연동시키겠다 이런 뜻도 조금씩 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이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네. 정의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른미래당의 일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인색하게 하면은 안 되죠. 한번 걸어야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니냐, 민주당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바뀌었죠. 물론 오늘 아침 홍영표 대표가 조금 바뀌는 듯한 얘기는 했지만은 네. 바뀐 건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민주당 지지를 받은 게 50%입니다. 네. 그런데 의석은 90%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와 사표가 완전히 나타난 거죠. 격차가 많이 난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은 네. 그 전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께서는 내가 대통령을 더 한 번 안 하는 것이 하더라도 선거제도는 개편해야 된다. 하면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해줘야죠. 안 해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계산을 이제 뭐 총선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총선 때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또는 조금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불리하다, 그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에 대해서 너무 앞만 내다보는 거 아니냐, 바로 앞만 내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촛불혁명의 산물로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탄생한 정부면은 민주당이면은 이제 유불리를 떠나야죠. 국민 의사를, 국민 지지를 정확하게 선거제도에 개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한국당 여기에서 자기들의 당량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싸그리 무시하고 네.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다당제 체제로 가야 진보 진영 전체가 좀 장기적으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다당제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그래도 새로운 미래 네. 청년 세대가 지지하는 안철수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과연 가능할까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보수 진보 정의당은 존재할 겁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막혀 있다라고 생각되면 문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나 경제나 노동, 적폐청산, 사법부 네. 총체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예. 이 북경 노적사 이 5개 쓰나미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풀리고 경제도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타래를 푸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하셔야겠지만은 그래도 국회가 정상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예산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법사위 뭐 오랫동안 계셨는데 예산안 말고도 지금 그 법안들 놓고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대표적인 건데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겠다 해서 나온 게 지금 보니까 사립유치원들의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주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좀 뭐 설득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유치원 원장들로서는 그게 사유재산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은 사실상 공립화된 겁니다. 재단 이사장이 선생님들 인사권 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제 사유재산을 냈지만은 그럼 전부 국유화 공립화된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사립대학들도 준 공영학교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유치원도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박용진 3법은 네. 뭐 오늘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법사위로 넘어야 되는데 네. 산 넘어 산이죠.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유총에서 한국당에 얘기해 놓으니까 지금 잡잖아요. 네. 이런 것을 뚫어주는 게 민주평화당이고 정의당입니다.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야당, 군소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로. 그런 의미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5당 회담만 합니까? 별도로 당대표들, 원내대표들을 별도로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미 이재명 지사 때문에 지금 바람잘 날이 없는 상황인데, 박 의원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를 거론한 거는 나를 출당시키라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는 죽어나 사는 민주당원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서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속뜻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바람 잘 날 일은 없으니까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안 하실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문제를 거론한 아들 것은. 문제는 물론 아드님 문제가 뭐 완전하게 검찰에서 조사된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의당 때 선거법 관계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건 좀 본질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지사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다. 그런데 그건 탁 건드려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나 제명시켜. 그래야 나는 핍박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난 이런 대통령 후보가 나는 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친문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발 좀 나가줘. 자진 탈당해라. 이런 것들이 저는 결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제기한 북경 노적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에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는 그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민주당이 지금 결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출당시키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출당 여부를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로서는 당연하죠. 우리 당 소중한 경기도지사 또 앞으로 잠룡인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본인은 부인하는데 재판도 받지 않고 이거 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싸움 딱이죠. 이게 싸움이 시작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 불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게 뭐냐? 이게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나깨나 이재명 지사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거니까 정리를 해줄 때는 잔인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재명 지사도 상처를 입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상처를 안 입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상처를 각오하고 지금 붙은 상대방 상처기를 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정치 문화가 책임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대통령한테 전가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가 이걸 잘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만 집권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당에서나 국민들이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당 대표로서는 확실한 집권 의지를 가지고 당내 결속도 시키고 또 어려움도 극복하는데 나서야지. 그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으로 끝난다 하면 누가 민주당 따라가겠어요? 그건 저는 당 대표로서는 적합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박지원 의원님 소개 드릴 때 이영자 현상 언급하신 거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짚으신 거란 말이죠. 이거 얘기하실 때 어떤 계기나 맥락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 그 말 해놓고 혼났습니다. 왜요? 그 무서워요. 댓글이나 문자 폭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반문연대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가 YS 때 대통령이 실패해서 IMF 이 경험을 했지 않냐.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영남, 자영업자 붕괴로 거기에서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이영자 현상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반문연대는 하지 말자 했는데 기자들이 딱 이영자만 뽑아내더라고요. 그 말한 저보다 보도한 기자가 훨씬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을 워낙 기가 막히게 또 만드셨어요. 요즘 또 이영자 씨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송에서는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레임덕이 시작된 것 같다.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형식적인 법률적인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2년이에요. 네. 비서실에 더 그렇죠. 계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또 조짐이 재벌은 보인다는 핏줄들이 말씀이시죠? 원수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경쟁하는. 권력의 근처를 가보지 않은 저희들한테서 레임덕 올 리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진보 세력이 분화하면서 또 청와대에서 내각에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래서 저는 경각심을 가져라. 이러면 안 된다.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진보 중도 개혁 세력이 재집권한다. 오히려 제가 20년 집권론을 더 강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을 보태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보태야죠. 그러면 민주평화당이 나중에 또 혹시 이렇게 결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요? 뭐 그것은 그럴 수도 생물이니까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민주평화당을 위해서 전남 도당 예, 이번에 위원장 되셨더라고요. 직무대행을 제가 자청해서 이용규가 맡았다니까요. 빠진 자리에 가신 거잖아요. 예, 어쨌든 제 축하드립니다. 군번에 뭐 네. 전남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해보자. 네, 네. 해보자.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뭐 지금도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돕고 가급적 연정도 하고 이런 생각은 같지만은 아직은 통합을 얘기하기는 빠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모셨고 또 뭐 정치는 9단이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또 뭐 10몇 단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평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사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이 부분 강조를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붙여보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미 교착 상태일 때 그때마다 해결해서 4번 홈런을 쳤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고위급 회담 네.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올 수 없는 날을 주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갈 수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당면한 문제는 미중 관계의 해결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미중 관계,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여기에서 잘 타협돼 버리면은 네. 북한은 어려워집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압박이 지금 성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도 만들어주고 네네. 종차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런지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북미 관계 유의 아주 우리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북미 대화가 거의 뭐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뭐 북한은 내놓을 거 다 내놨는데 미국이 앉아서 우리는 회담 못한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한미 정상이 만나도 이 분위기를 깨기는 쉽지 않다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상당히 난관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대선 가도 2년 남았잖아요. 네네.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은 내년부터 이제 사실상으로는요. 네. 대통령 선거 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가 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네.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가 제일 우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단계적 2년을 벌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러나 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됐든 집권 7년간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더 나빠질 거예요. 그게 제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좋아지면은 역설적으로 제재 강화가 중국이 훨씬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풀어야 되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가지를 아주 부담될 일을 혹시라도 제안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짚히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리엔타 체류 일정이 타이트하다. 아주 짧다. 해가지고 일본 수상하고 아베 수상과의 회동은 하고. 회동도 안 잡혔었잖아요. 중국, 러시아만 잡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줄줄이 다 잡아버리는 걸 보니까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힘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총체적으로 좀 지지를 강하게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회담 앞두고 또는 지금 현재 그 북미 관계의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라고 좀 주문을 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성사시키는 것. 비핵화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북한에 다녀오셨단 말이죠. 그 금강산에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금강산에서 뭐 혹시 그 북측 관계자들 만났을 때 뭐 서울 답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제가 일행들은 오후에 온천 가는데도 안 갔고 그 다음 날 오전에 구룡 폭포 네네. 관광도 가지 않고 사실 아태 이태근 부위원장과 별도로 만났습니다. 별도로. 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분들도 남북 관계는 좋지만은 어떻게 했든지 북미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라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오늘 아침 모두 보도가 어제부터 됐습니다만은 앤드루 킴 미국 네. CIA 코리아 센터장이 그 전에 왔었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좀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협력을 해서 여기서 풀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리고 왜 북한은 꼭 대화파들이 곤란하게 강경파들한테 구실을 주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정상이 풀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 3년 남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문재인 트럼프 이 정상들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북한은 어렵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미국에 더 감동적인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으로
방남을 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 예, 역시 좀 그분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있네요. 네. 사실 제가 김정일 위원장 네. 또 답방하기로 했다가 그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회담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태극기 부대 잘한다. 나는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의 70, 80%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고 있다. 20, 30%가 반대하는 것은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못 가르쳐줘도 실패할 수 있는 길은 가르쳐줄 수 있다. 네. 100% 지지받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안 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답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약속 지키는 지도자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비핵화를 언급을 하면은 전 세계에 다시 약속하는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이 불발되니까 네. 저는 이 북한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집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다급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아니 세월 뭐 2년 금세 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재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건 누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남북관계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유한국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좀 재밌어서요. 김명균 위원장,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친박 잔류파 간의 갈등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반드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분당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친박 잔류파들이 분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은 네. 내년 4월이면 구속 만기가 돼서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건강 상태도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형이 확정되더라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모르거든요. 사면의 그런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거죠? 사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심사숙고할 겁니다. 네. 잘못했다가는 집토끼 놓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친박 세력이 있는데 이건 저는 시대 정신에 어긋난 거예요. 어떻게 박근혜 탄핵을 비하하고 옳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국정농단과 그 많은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척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건 청산하겠다 하는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시대 정신이 앞서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 신병 문제가 분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황교안 전 총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또 두고 봐야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설사 네. 내년 구속 만기로 4월 달에 석방이 되건 건강상으로 나오건 네. 또 형이 확정돼서 감옥에 있건 네. 어떻게 됐든 영향력은 있지만은 일선에 나서서 정치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종 세력들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죠. 그래서 소위 삼김과 박근혜 대통령만 어떤 후보 국회의원들을 특정한 지역에 공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그 정도 힘이 파워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삼김과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한 정치 세력은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움직일 거다. 움직일 거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시대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한국당 내의 승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당위론 말고 지금 현재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뭐 전당대 준비위원장으로 전락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연 이 칼이 잘 들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단 말이죠.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할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막 갔을 때 소수의 네. 친박이나 친이 몇 사람 골라서 네. 정리를 했으면 할 거예요. 자기 못하니까 멀쩡한 전원책 변호사 데려다가 거기다 시켜가지고 알력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네. 민주당이나 우리들은 홍준표, 네. 김병준 전원책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준비한 질문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역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 구단다운 진단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다시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한번 저희들한테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